오늘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많이 나오는 질문, 바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시 상황으로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A씨가 남편 B와 남편의 외도 상대 C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 B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녀 C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사건 번호로 소송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피고 1, 상간녀는 피고 2로 동시에 소환되는 건데, 이런 경우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은 건가요? 같은 변호사를 쓰면 법원에서 더 나쁘게 보네요 라고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같은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때의 장점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술의 모순이 적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소송에서 서로 말이 어긋날 일이 적어요. 두 번째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함께 맡다 보니 수임료도 분담하거나 통합된 금액으로 조정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사건이 한 번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혼과 상간소송이 같이 합의로 끝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원고가 끝까지 판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륜관계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둘이 같은 변호사를 쓰면 원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도 둘이 사이좋게 붙어 다니는 거야? 감정적으로 엄청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간녀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 남편이 먼저 접근했어요, 저 속였어요 라고 하는 건데, 같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남편을 공격해야 하는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증인으로 남편을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변호사님이면 남편을 불러놓고 곤란한 질문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건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변호사님을 선임했어요. 변호사님은 이혼소송 쪽에 더 집중하다 보니 상간소송에서 원고 배우자, 그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던 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어요. 결국 1심에서 상간녀에게 억울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고, 나중에 항소심에서야 제대로 다퉈서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 같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진 않지만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특히 불륜관계가 이미 끝났거나 혹은 상간녀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